오늘 장중에 캡처해놓은 사진입니다. 오후 1시 18분이고요. 자, 보자고요. 매수 상위에 골드만, 신한, 메릴린치, 그리고 매도 상위에 JP모간 서울, CS. 열심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공매도의 창구가 많이 출현을 했죠. 몸통 창구들이. 자, 그리고 1시 15분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자,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공매도 누적 잔고를 봤는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현재 373만 8천 주, 373만 주까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그리고 미국 시장,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크게 변동성이 있었어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 파월 의장은 0.75% 금리 인상은 없다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0.75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더 나아가 세계 증시가 한번 변동성이 크게 있었죠.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많이 변동성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선방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 달 기준을 보게 되면요. 수급의 한 달 기준 2022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보면 개인 창구를 통해서는 88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 물량이 외국인 기관계 창구로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70만 주,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20만 주가 넘어가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항상 그래왔다.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결국은 합병이나 또는 모멘텀,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그 기반 위에 기업 가치의 성장, 그러면 수급은 늘 들어왔다. 그리고 그 근저리 중간 넘어가서 끝자리에 슈팅이 나올 때 이때는 개인 투자자가 늘 들어왔다. 결국은 우리의 시간은 때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고 합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23, 코스닥이 1.76, 더 나아가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컸었죠.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선방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3%대가 나왔어요. 자, 셀트리온은 사실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현재. 헬스케어는 1.48 하락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은 여전히 20%대다. 그러나 저는 이걸 허수라고 보고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가 셀트리온 기준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으며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고 바로 근거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82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14%대. 자, 제가 선 하나를 그어놨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이에요. 지금 여 라인이거든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더불어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야 한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빠져나가지가 않고 신흥국 증시도 안정을 취해주겠죠. 그래서 연준의 흐름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었죠. 0.75% 금리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CME 패드워치에서는 6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0.75 가능성을 87%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한번 울었다. 더불어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울면서 위험자산의 탈피 현상이 나왔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흔들거릴 필요 없다. 연준은 시장을 모니터링한다가 핵심이다. 시장이 흔들거리면 스탠스를 바꾼다. 제가 크게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죠. 그 부분을 볼 수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달러를 한번 보고 갈게요. 달러 값을. 자, 보게 되면은요. 달러 인덱스가 10년 기준인데요. 지금 고점을 돌파했죠. 그쵸? 거의 고점 부근에 있죠. 그쵸?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한다. 최근에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다. 그러면 하락이 나올 때도 됐다. 이게 달러가 강서일 때는 늘 반대편에 있는 반대, 뭐 제품, 물품 가격이건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었어요. 달러가
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꺾이는 신호가 증시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더불어 원달러 환율도 거의 최고점 부근에 와 있다. 1270원이죠. 자, 3개월 기준으로도 굉장히 세고요. 10년 기준으로도 굉장히 현재 1269원. 굉장히 고가권에 있죠. 그쵸? 1296원 왔다 갔다 지금 1269원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게 꺾여야 되겠죠.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게 안정화를 취해줘야 된다. 10년 기준이고요. 자, 1개월 보더라도 1273원 찍고 살짝 내려와 있는데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취해줘야 된다. 현재 1270원대. 그쵸?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다 튀었다. 10년, 2년, 3년, 5년, 30년짜리가 다 튀었다. 10년짜리가 시장금리의 대표적 3.08.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겁니다. 미 국채금리가 튀면 시장이 급속도로 튀면 좋았던 적이 없었죠. 경제가 받쳐주면서 같이 가면 결국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2016년도, 17년도 경제가 받쳐주면서 금리 상승이 나온다. 시장이 받쳐줄 때. 그러나 지금은 먼저 금리가 튀었다. 그럼 다시 금리도 내려올 시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시장금리도 안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10년 금리를 보면 한눈에 보여요. 자, 1개월물을 볼게요. 많이 튀었죠. 4월달부터 많이 튀었습니다. 자, 3개월도 많이 튀었어요. 보면 3개월도 많이 튀었죠. 그리고 1년짜리를 봐도 최근에 많이 슈팅이 나왔다. 그쵸? 고점 대비 미국도 나스닥이 24%가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근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턴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자, 저녁 7시 10분인데요. 나스닥 그리고 미국 지수의 선물이에요. 보면 다우 0.16, S&P 0.48, 나스닥 0.75, 러셀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흔들고 있으니까 요게 안정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 어제 전세계 증시와 그리고 오늘 전세계 증시의 변동성의 이슈는 바로 이거였어요. CME 패드워치 6월 기준금리 75% 인상 가능성 87.1%. 자, 이 부분이었으니까 요게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잊지 마셔야 될 건 연준은 시장을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 코로나의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인데요. 1 확진자가 26,000명이에요. 많이 줄었죠? 4월 6일 한 달 전 기준으로 22만 명이었어요. 이전엔 훨씬 더 컸었죠? 지금 막대기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이 저점권에서 안정화를 시켜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죠. 엔데믹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직 길거리 가다 보면 산책을 하거나 그러보면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아요. 습관화가 되신 거겠죠. 엔데믹이 선포가 되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비단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실물 경제와 증시에 그리고 락다운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더불어 우리 셀티준에게 램시마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에 대한 실적 영업에 대한 개방과 실적 성장폭 그리고 진단키트, 이 수출 통제가 풀려야 또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쵸? 더불어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엔데믹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증시 화면인데요. 나스닥이 4.99, S&P가 3.56, 다우가 3.12, 상해 2.16, 항생 3.81.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컸었던 하루였다. 코스피도 변동성이 꽤나 있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흔들릴 이유 없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그나마 선박을 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유전 물질, 목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인 유전자, 유전 물질, 그리고 여기 세포주. 자, 이 두 가지가 다 없고 얘네를 다 받아오는 거를 CMO, 세포주를 직접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는 CDMO. 그러나 이 두 가지 자체는 유전자, 유전물질,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없다. 세포주 갖고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결국 CMO와 CDMO로 나뉘는 부분이다. 제가 거듭 언급드리지만은요. 셀트리온이 신약 후보물질, 전 임상,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생산, 판매, 허가, 그리고 이 모든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대표 주자입니다. 국내에는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전무합니다. 즉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빅팜 탑10 안에 이 목표를 해서 정준을 해서 가는 기업이다. 이제 얘네들이 CDMO 한다고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겠죠. 한미 기술 수출의 대명사였죠. 고 임성규 회장님이 계셨을 때 국내에 기술 수출 바람을 불고 왔던 그런 한미약품. 그러나 이 기술 수출 시장도 그 이면에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생겨났던 부분이다. 한미는 랩스 커버리. 이게 유명했던 거였죠. 약효를 바이오용품이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몸속의 반감기를 늘린 거. 자, 그리고 동아 소시홀딩스가 동아제약이 CDMO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녹십자가 이제 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거듭 언급드리지만 신약과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시밀러와 케미칼, 계량 신약, 그리고 케미칼 신약에까지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2022년도, 2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출시하는 제품들, 유럽에서 성장해 나가는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현재 5개 제품에서 미국에 또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출시를 하며 올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유럽 성장이 중요하다. 아바스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엔데믹이 펼쳐지고 있으며 내년도에 또 하나 계속해서 2023년도와 24년도에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며 그리고 그 근저에 합병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하루 한 번 복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 본격 돌입. 그래서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추이가 지금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도 고령화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케미컬도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바이오와 케미칼을 같이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셀트리온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5년 보면 좋은 주식 탑3에 셀트리온, 삼바, ST팜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 제가 언급드리잖아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온 철강.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성장이 떨어져 가고 있다. 반도체는 시대의 흐름이겠죠. 4차 산업에. 이 산업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 전 세계 고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두 번째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드웨어 섹터로서. 그러나 진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심장인 소프트웨어 혁명.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판때기입니다. 플랫폼. 여기에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하나의 구성을 갖추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모든 산업들이 융복합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점의 첫 번째. 헬스케어 산업에 우리가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의장과 잠기로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